가능성이 높아서. 저 구교재 있어요. 뭐요? 본 내신에 이제 아 맞아 저게 구교재요. 있어. 우리도 저기 책 저쪽에 있는데. 아 그러면 그것도 풀고 이렇게 하면 병행하면 되겠네. 좋습니다. 선생님 되게 똑똑해요. 그치? 안경 끼니까 막 맞아, 되게 인상이 지적이고 그냥 아주 멋있는데? 명탐정 코난 같은 느낌이 있어. 자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늘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어쨌든 완자는 정독을 할수록 좋아.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4월부터 너네가 이제 그걸 위주로 하면 되고, 뭐 모의고사나 너네가 내년에 선택 과목을 할 걸 생각해서 약간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놓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우주, 지구, 생명체를 이루는 이제 주요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돼 있지. 질량비. 비율이야, 비율. 자,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수소하고 헬륨하고 땡땡땡으로 돼 있지.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넘사벽이다. 여기 수소 74, 헬륨 24. 합해서 98% 정도가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언제 만들어진 애들이지? 그지? 우주 초기에 빅뱅 때 만들어진 원소지. 그게 대부분이지? 그리고 나서 2% 가지고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지. 우주 전체 원소의 약 98%는 수소와 헬륨이다. 대부분 우주 초기에 빅뱅으로 생성되었다. 그치? 98% 수소 헬륨은 빅뱅으로 생성됐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지. 이것도 한 3번 하지 않았어요? 맞아. 정확하게 3번 했어. 지구하고 생명체를 봤을 때 지구는 보면은 뭐가 제일 많아? 너네가 모의고사 볼 때 막 기억, 니은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지구는 철하고 산소가 1등, 2등이야.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니? 별이 탄생하면서 지구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애들도 있고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애들도 있고, 결국은 그걸 정리를 하자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됐다. 알았지?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애들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더 많다. 걔네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 다음에 생명체 같은 경우도 똑같아. 산소, 탄소가 1등, 2등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네가 시험 문제,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 낼 때 여기를 뭐 기역 이렇게 내는 거야. 기역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역, 니은 이렇게 내고, 문제에서 뭐 얘네가 이제 같은 원소인지, 얘네가 뭔지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지. 자, 그리고 어디든 이제 제일 많게 껴있는 애들은 산소하고 탄소. 그치? 얘네가 제일 많다. 네. 자, 그러면 별의 탄생.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큰 영역에서 탄생한다. 성운이 수축해서 원시별이 생성이 되고 온도가 상승해서 별이 된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성운의 형성은 수소, 헬륨 이런 게 이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 이런 거 등등의 성간 물질이 있는데 걔네가 모여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설명하면서 늘 그러지. 여기 있는 물질들이 다 수소, 헬륨 이렇게 일정하게 있지 않다고. 그치? 어딘가는 밀도가 좀 클 거야. 많이 모여 있을 거야. 밀집이 돼 있겠지? 그랬을 때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크면 중력에 의해서 뭘 해? 수축을 하고, 그 수축으로 성운이 만들어진대. 많이 모여 있고, 여기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 뭐 가로 세로 1제곱미터마다 한 사람씩 서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어디는 사람이 많아. 그런 것처럼 물질이 많이 모인 곳이 있어. 밀도가 커. 그러면 중력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면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수축하겠지. 그래서 성운이 만들어진다. 자, 2번째는 성운 내부에서 밀도 큰 곳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생성이 되고, 근데 그 원시별들이 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면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한다.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해. 원시별이 밝게 보이는 이유는 이 중력 수축 때문에. 그치?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밝게 보이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별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 거기 안에서 원시별 또 중력 수축,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된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만 했어? 별이 이제 탄생까지만 한 거지. 자, 옆에 보면은 원시별과 별, 즉 별이라는 건 주계열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 주계열성에서 얘네들이 밝게 빛나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 원시별은 뭐 때문에? 그치, 중력 수축 때문에 빛이 나는 거다. 너무 이제 과열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별은 핵융합 반응, 특히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주계열성이 됐으니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다.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에너지 방출하는 그 형태가 뭐야?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 아까 중심부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이 되면. 이상이 되면은 수소 4개가 모여가지고 누굴 만든대?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거야. 수소 원자 핵을 가지고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난대. 근데 얘네 넷이 모인 질량이랑 얘네 하나가 있는 그 질량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수소 4개가 질량이 더 크대.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질량을 만드는데 질량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얘가 질량이 더 크고 얘는 질량이 좀 작대. 질량의 차이만큼 뭘로 발생이 되는 거야? 에너지로 발생이 되는 거지. 에너지로 방출된다. 질량이 똑같으면 에너지 발생이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물건을 살 때도 너네가 가진 돈, 그 다음에 샀을 때 그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거스름돈이 생기지?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식인 거야. 질량의 차이만큼 무슨 에너지로 방출한다고?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일생의 대부분을 이제 주계열성으로 된다. 자, 힘의 평형은 주계열성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별의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치? 안에서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뜨거우니까 당연히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내부 압력이라는 거는 이제 팽창하는 힘이란 얘기야. 팽창을 해. 근데 중력은 뭐야?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팽창도 하려고 하는데 끌어당기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된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주계열성에서. 내부 압력, 중력이 서로 같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됐지? 자, 주계열성의 수명. 별의 질량이 크면 그 안에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소가 많겠지. 수소가 많으면 수명이 오히려 어떻대? 짧아요.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다. 내가 그랬잖아.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빨리 많이 쓴다고. 그치? 제가 그걸 요즘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도 이번 방학 때요. 좀 약간 좀 그랬어요. 이게 좀 그렇다고 그러고 사람이 이게 돈이 들어오면은요. 이제 뭐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하다가요. 원래 그런 거야. 핸드폰도 100%일 것 같을 때는 겁나 보다가요. 왜 밖에서 1% 남으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게 오래 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별의 질량이 클수록 오히려 수명이 어떻다고? 짧아.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으로 약 50억 년 정도 되면은 중간에 있는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철보다 가벼운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치? 별이 진화하면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처음 시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어. 근데 그 다음은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 이제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거든? 근데 두 가지를 일단 문제에서 나누고 있어. 너네가 선택 과목을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는 딱 2등분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애들. 반이 아니라 10배인 애들. 자,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진대? 탄소, 산소까지만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기율표를 보면은 탄소가 몇 번이죠?
3번. 네? 3번이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8번이야 탄소가. 탄소가 6번. 탄소가 6번. 산소가 8번. 탄소가 8번. 거기까지 만들어지는 게 질량이 얼마라고? 10배요. 태양이라고. 자, 정리할게. 태양 정도 질량이 되면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그 과정을 밑에서 설명하고 있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맨 처음에 일단 생성이 된대. 중력 수축, 중심부의 수소가 봐봐. 이게 지금 주계열성이거든. 우리가 헬륨을 만드는 데까지만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이 끝나. 그러면은 얘가 이 안에가 에너지를 방출하던 게 끝난 거잖아. 재료가 끝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식어. 식어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심부 아까 전에 그랬잖아. 별의 크기가 일정한 이유가 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하고 중력 수축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크기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팽창하려는 힘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하지.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는데 내가 생각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문제를 푸니까 이게 중심부 수소야. 중심부 수소. 그러니까 이 행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별이 주계열성 별이 있으면 이 별이 다 헬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끝나면 걔가 헬륨으로 다 바뀌면 전체가 아니라 중심부, 그치? 그래서 중심부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멈추는 거야. 이때 중심부는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식었는데 수축을 하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치? 근데 올라가면서 바깥층은 가열이 돼. 왜 바깥층은 가열이 될까? 여기는 아직 수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야. 중심부는 끝났는데 얘는 안 끝났어. 그러니까 바깥엔 좀 커져. 얘네는 안에 있는 애들은 끝났으니까 중력 수축을 해. 근데 또 수축을 너무 하니까 또 뜨거워. 됐어? 이제 그런 상태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거 봐봐. 문제에서 설명 두 가지라고 했잖아. 중심부는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바깥층은 가열이 돼가지고 팽창을 한대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거는 중학교 때 거는 약간 너네가 큰 틀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맞추거든. 진짜 문제 잘못 읽지 않은 이상은. 근데 고등학교 거는 되게 애매한 단어를 바꾸더라고. 그냥 얘가 핵융합 반응이 멈췄네. 그냥 우린 이렇게만 공부를 했는데 중심부, 바깥층 막 이런 문장을 막 바꾸는 거야 단어를.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 바깥쪽을 뭐라고 한대? 팽창. 하면 그걸 뭐라고 한대? 적색.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약간 커지면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서 그리고 이제 거대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적색 거성이야 바깥층은. 많이 커져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중력이 없어져. 중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중력 수축을 하는데 바깥에는 수소가 아직 있다 보니까 헬륨으로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네가 팽창을 하는 거야. 얘하고 얘가 약간 노선이 달라지는 거야. 바깥에는 팽창하고 안에는 계속 수축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수축을 또 하다 보니까 중심부 온도가 얼마가 됐어? 1억 켈빈.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온도가 얼마였어? 1000만 켈빈이지. 근데 이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온도가 얼마야? 1억 켈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탄소, 산소 이런 애들까지 만들어낸대. 됐지?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 얘네를 만들고 나면 또 끝나겠지. 헬륨이 고갈돼가지고 탄소 핵,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심이 탄소로 다 바뀌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산소도 만들어. 이렇게 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온도를 더 이상 상승 못 한대. 내가 이걸 가지고 다음 걸 만들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멈춰.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가 이제 중단을 하면 잘 봐봐. 안에는 끝나면 수축을 하고 바깥에는 아직 재료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바깥은 계속 팽창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노선이 두 개야. 아까 전에도 그랬지. 중심부는 수축해서 다음 이제 핵융합 반응을 했는데 바깥쪽은 적색 거성이 됐었잖아. 거기서 탄소, 산소가 끝나고 나면은 중심부는 완전 수축해가지고 엄청 수축해서 그 백색 외성이라는 게 돼. 그리고 바깥은 뭐가 된대?
행성상성운이 된대. 네. 행성상성운. 행성상성운. 동그라미. 없어졌다고. 약간 그치 먼지처럼 퍼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는 폭발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얘는 그냥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사사사. 자, 별의 중심부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보면은 중력 수축하고 온도 상승해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고 온도 원소를 생성하고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면 다시 수축하고로 반복을 하는데 수축을 해도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거 있지. 너네한테 어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종목이 있을 때 되게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이 이상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약간 그런 거 느끼거든. 나이가 들면서 뭐를 이제 최선을 다해도 어떤 거 못하겠구나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거기 탄소 산소에서 멈추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한 번 더 보면 주계열성. 아까 전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했지.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바깥에는 아직 재료가 있어서 팽창을 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전히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지만 사실은 안쪽 라인이랑 바깥쪽 라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안쪽은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쪽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지. 됐어? 오투책이거든요. 저렇게 돼 있어요. 여기 완자에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자, 주계열성에서는 이제 크기가 이렇게 돼서 이 안에서 지금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런데 중심부에 헬륨이 이제 그러니까 수소가 재료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 안에는 수축을 하려고 하고 바깥쪽에는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기 때문에 바깥은 팽창하려고 해. 적색 거성이 됐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 밑에 안에는 그러니까 안에 거는 계속 수축하려고 하고 밖에 거는 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별이 있고 그 별에서 얌전히 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고 점점 수축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퍼져나간 성운이 다음에 다른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야. 그럼 또 걔네가 또 수축을 해서 또 결합을 해서 일이 끝나면 또 팽창해서 또 성운이 되고 그러면 그 퍼진 나가는 과정에서 밀도가 불균일해지겠지. 옆에 있는 애가 퍼져 나가니까 또 어딘 막 몰릴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서 불균일로 인해서 또 중력 수축을 하고 또 별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을 이제 그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보면 이제 중심부가 이렇게 이거를 중심부라고 했을 때 중심부가 어떻게 됐어? 조금 작아졌지. 됐어?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작아졌지만 결국 그 작아지는 걸로 인해서 또 뜨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다.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중심부로 갈수록 어떤 애들이야? 무거운 애들이 안쪽에 있겠지. 됐어? 여전히 바깥쪽엔 재료가 있다 보니까 계속 팽창을 하면서 뭐 적색 거성이나 행성상 성운들이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였어? 태양 정도의 질량. 어디까지 만들어졌다? 산소 탄소. 산소, 탄소까지 만들어졌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10배 정도가 되면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진다. 물론 전체적으로 별의 탄생, 별의 진화 과정을 본 다음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태양 정도 질량이 되면 산소, 탄소에서 끝나고 10배가 되면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헬륨을 만들고 중력 수축, 중간에 또 중력 수축을 하고 핵융합 반응을 하고 중력 수축하고 탄소 핵융합 반응해서 또 하고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되며 탄소 핵이 만들어지고 또 중심부 온도가 상승해서 점차 무거운 원소가 안에까지 만들어져서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철까지만 만들어지는 이유를 진짜 많이 물어보지. 매우 어떻대? 철 원자 핵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이래. 구조적으로 그렇대. 자,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고 나면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태양 10배 되는 애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까지가 주계열성인데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얘네는 초거성이라고 불러. 초거성이라고 불러. 초거성. 아까 여기는 적색거성이었잖아. 아까 초자가 붙었으니까 뭔가 좀 더 초거대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초거성. 그치? 주계열성 이후에 팽창을 많이 해서 크기가 매우 커진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여기는 철까지 만들어지지. 이렇게 많은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너네 각자 학교의 그 저기를 보니까 여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시한 저기가 있더라고. 그 페이지들이 있더라고. 어디가 어디에서 안에서 어디까지 만들어지고 뭐가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학교 거기에 그 이게 잘 표현된 애들은 여기를 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초신석 폭발이 일어난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금, 구리, 우라늄 같은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그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 이게 어떤 그 핵융합 반응으로 끝났어. 그 핵융합 반응이 끝나.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너 낮아지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빛이 방출이 되는데 그게 끝나니까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지면 뭘 해? 핵융합이 아니라 중력 수축을 해. 중력 수축을 받아. 그러면 온도가 겁나 내려가. 엄청 내려가. 그러면 또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아니 바로 내가 정확한 온도는 아니지만 너네 이제 약간 와닿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표시를 해줄게. 만약에 0도 정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다고 해봐. 사실 0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원래는 이제 1000만 켈빈이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냥 이제 100 단위로 내가 끊을게. 100 정도 됐을 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헬륨을 만든다고 쳐봐. 근데 재료가 없어서 끝났어. 그럼 100도에서 0도가 되겠지. 그럼 100도에서 0도 될 때 이제 수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축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지. 그래서 200도가 됐을 때 뭐 탄소를 만든다고 해봐. 산소를 만든다고 해봐. 그래서 나중에 철까지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1000 정도의 온도라고 해봐. 그러면 100에서 0으로 갈 때 수축하는 그 양이랑 1000에서 0으로 갈 때 수축하는 양이 어떻겠어? 차이가 엄청 크지? 얘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오는 거는 견뎠는데 1000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폭발이 마지막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에서 너네가 우리 학원을 아니까 이 학원에서 지금 이 앉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틀어가지고 겁나 덥고 막 노곤노곤한데 내가 저 작은 방으로 가자고 해. 그럼 작은 방은 어떻겠어? 차가워요. 차갑다고요? 그런가? 작은 방은 좁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부대 끼니까 덥잖아 또. 여기도 덥지만 거기도 더울 거 아니야 좀 있다가. 근데 견뎠어. 근데 내가 만약에 너네를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언젠가는 그 이 중에 누군가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못 견디고 초신성 폭발하는 거야. 이만큼 온도에서 견뎠어. 작은 방 가는 거 다 견뎠는데 갑자기 화장실 한 칸에 1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이씨 뭐야 하면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마지막 일어나는 거지.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온도가 어떻겠어? 엄청 높지. 중심에서 아까 전에 중력 수축을 할 때 그 이상의 온도로 올라가면서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면 급격히 수축한다는 게 그런 말이야. 엄청 높은 온도까지 갔었기 때문에 수축도 겁나 많이 하다가 결국은 폭발을 빵 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된다. 네, 약간 태양만한 별이 참을성 없어서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걔는 태양 정도니까 약간 견딜 수 있나 봐. 그 정도 온도밖에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봐봐.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뭐 산소까지 가는 게 20억이야. 산소까지 가는 게 20억이거든. 근데 규소가 30억이고 뭐 80억 막 100억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 옆에서 설명을 요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위에서는 주계열성에서 바깥 부분이 살짝 커지면서 적색거성이었잖아. 근데 얘는 어쨌든 양이 많다 보니까 초거성이 돼. 둘 다 약간 붉어지고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용어가 다르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쪽은 살짝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에 애들이 천천히 가면서 먼지처럼 행상상 성운이 되는 거에 비해서
얘는 초신성 폭발로 팍 하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그럼 얘도 중심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심부가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지. 아까 위에선 뭐가 됐었어?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됐었지? 근데 질량이 10배 되면은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 같은 게 되는 거야.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중심부가 수축해서 형성된 중성자로 이루어진 천체. 빛조차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블랙홀은 많이 들어봤지? 너무 수축을 많이 해가지고 빛도 못 나가게 해. 근데 얘는 태양 10배가 아니라 25배 이상 정도가 되면은 중심부가 블랙홀까지 간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그러면 별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원소를 만드는 공장 같은 건데 그 원소를 방출하는 방법이 태양 10배 되는 애들은 초신성에 의해서 바깥으로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 되는 애들은 행성상 성운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을 하는 거야. 약간 얌전하게 가는 거고 얘는 폭발이야. 어쨌든 주변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겠지? 그러면 여기서 폭발을 팍 하면 또 어떻게 돼? 불균일해지잖아 옆에가. 그러면 그 불균일로 인해서 또 밀도가 큰 데서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또 다른 별이 또 만들어진다. 자, 태양계 형성. 태양계는 50억 년 전. 언제? 너네 숫자 진짜 많이 무슨 역사 단원도 아니고 50억 년 전에 맨날 헷갈려. 우리 은하의 나선팔 부분에서 행성상 성운이 수축해서 형성이 됐대. 나선팔이요. 이 우리 중3 때 배운 거에서 우리 운하가 가운데 부분이 있고 나선팔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나선팔. 아 그쪽에서요? 자, 여기 행성상 그 태양계 성운 형성에서 내가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신성 폭발부터 시작이야. 이 초신성 폭발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는데 약간 그 영향을 준 거지. 영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어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아 되게 멋있지? 약간 스펙터클하지 않니? 맞아요. 팡! 갑자기 영화가 시작이 폭발해서 시작해. 유토피아 안 봤어. 영화 시작할 때부터 진진나 장난. 안 봐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누가 막 사고가 났거나 폭발을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다 죽어. 안정적이던 그 성운의 밀도가 어떻게 됐대? 불균일해졌어. 그것 때문에 밀도가 큰 애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수축을 했고 거기서 회전을 했고 거기서 형성이 된 거야, 성운이. 온도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됐는데 그 수축함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그 빠른 것 때문에 주변 물질들이 퍼져 나갔고 납작한 원시 원반이 형성됐다. 그래서 우리 그 내가 그 막 피겨 스케이팅 막 얘기하면서요. 막 이렇게 돌다가요. 내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얘네가 이 상태에서 이게 막 돌았는데 나중에 이게 수축을 하니까 작아지니까 겁나 빨리 도는 거야. 그치? 막 빨리 도니까 옆에 있는 물질들이 막 퍼져 나간 거야. 그래서 원시 원반이.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 그 선수가 치마를 만약에 입었다고 생각하면 피자가 아니라 치마가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원시 태양이랑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태양의 자전 방향이랑 행성의 공전 방향이 같지, 그치? 자, 그래서 중심부는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중력 수축 때문에 점점 높아진 상황이고 원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물질들이 약간 동일하게 있는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고리가 만들어졌어. 그 안에는 그 고리에 짱이 있을 거야. 행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매끄럽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마그마가 막 있고 막 그런 상태야. 자, 그래서 태양이 자, 원시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중간에 태양이 됐고 다른 애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그 중에서 짱을 먹겠지? 행성이 됐어. 가운데는 태양이 됐고 바깥에는 원시 행성, 그 다음 행성이 되면서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된 거지. 자,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 너네 알다시피 이렇게 나눠지죠? 수금지화, 목토천에, 그치? 그런데 우리가 녹는 점이 높은 무거운 물질들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알다시피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 무거운 물질이 많아, 적어? 적잖아. 적으니까 적으니까 조그매. 근데 이 바깥에는 수소 헬륨 같은 거 많잖아. 그치? 대박 커. 그리고 이제 녹는 점이 얘는 낮고요. 녹는 점이 높고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목성형 행성을 이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거는 다 목성형이 큰데 우리가 딱 이길 수 있는 거 밀도, 그치? 평균 밀도는 우리가 더 크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고 그 다음은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앞에서 배웠지? 그 다음은 지구가 만들어지는 걸 배우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배우는 거야.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지구는 점차 성장했다는 게 깐난애기에서 20대 청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물질들이 붙으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지고 매끄러워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미행성체 충돌.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원시 원반이 있었잖아. 미세하게 있었잖아. 걔네들이 물질이 뭉치고 부딪히고 하면서 누가 짱을 먹었을 건데 우리는 원시 지구가 짱을 먹었어. 너무 충돌을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나잖아. 그래서 녹아가지고 마그마 바다가 생성이 됐대.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하다.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 형성. 다 어디 갔어요? 뭐가? 마그마 바다. 마그마가 바다 식었지. 아, 이제 마그마였으니까 약간 액체 상태인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소, 산소 같은 애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멘틀이 됐고 철하고 니켈 같은 무거운 애들이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했어. 아, 너네 미숫가루 휙 저어가지고 먹으면 가만두면 어떻게 돼? 밑에 가루가 막 가라앉잖아. 위에 이제 이렇게 물 맑은 부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철하고 니켈이 가운데 가라앉고 산소, 규소 같은 애들이 멘틀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 쪽에 그 규산염 광물이 많은 거지. 근데 왜? 아 그땐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맛있었어. 그때 자기장. 자, 그렇게 형성을 했어. 지구 중심부에 무거운 애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증가했겠지. 네. 자, 원시 지각이랑 바다 뭐냐면 이제 미행성체가 계속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춘추 전국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이나 이런데 막 이쪽 왕 저쪽 무슨 소리를 자꾸? 그때 내가 도깨비야 뭐야.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막 유혈 사태가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유혈 사태가 점점 감소하잖아.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됐다. 대기 중에 어쨌든 식었다는 얘기잖아. 충돌을 많이 안 하니까 온도가 내려갔고 식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비가 내리고 때리고 비가 내리니까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어. 자, 어쨌든 식고 나니까 생명체가 마지막에 이제 탄생을 한 거지. 자, 지구 탄생 초기에는 어쨌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이 세 개가 되게 많았는데 식으면서 수증기가 비로 내렸지.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았고 광합성이 하면서 산소가 많아지고 이 와중에 질소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거 아니야. 계속 지키고 있는 와중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많아지니까 질소, 산소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적혀있는 사람들은 이제 화면 보시면 돼.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한번 갑시다. 자, 원시 별은 무엇 때문에? 별은 무엇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치? 중력 수축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되고 밝게 보인다. 그치? 얘 밝게 보인다 했고 중력 수축.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된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밖에서 팽창하려는 것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크기가 일정하다. 철보다 가벼운 애들은 별 내부에 핵융합 반응, 그냥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면 돼. 근데 태양 정도가 되면 어디까지? 헬륨, 탄소, 산소, 그치? 근데 10배가 되면 어디까지? 철까지.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신성 폭발.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서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 왜냐면 태양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중심부에 태양이 있겠지. 처음부터 태양은 아니었으니까 원시 태양이. 원반에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다. 자,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고 여기 뭐야? 마그마 바다 액체 상태여서 가벼운 애는 뜨고 무거운 애는 가라앉았다 얘기했지. 그 다음 멘틀 핵이 됐고 그 다음에 식으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식으니까 비가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잠깐만 요 그림만 하나 보여줄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됐냐를 서술해라. 이게 만약에 애초부터 고체였으면 이게 가능해? 안 되지. 자, 그 미행성체에 충돌 열이 발생하면서 지구 전체가 녹아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치? 마그마 바다가 형성돼서 액체의 상태에 비슷하니까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떠올라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됐죠?